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 잠이 오도록 하는 방송 모니솔TV 김광주입니다. 네, 뭉치양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입이 잘 안 되네. 오늘 방송이 비디오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고하는 우리 기사 사진을 보니까 아주 멋진 친구가 노란 건설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인데, 그 도면에는 각가지 크고 작은 건물들이 그 도면에 꽉 차 있는 어떤 환상이 드세요? 어떤 상상이 드세요? 코가 기니까 일단은 거짓말쟁이구나, 피노키오구나. 와, 코가 기네. 근데 뭘 들고 있는데 그게 건물들을 들고 있어. 그럼 부동산이지 뭐. 그렇구나. 잠깐만 이게 근데 글을 누가 썼지? 주택 담당 기자가 썼고. 네, 주택 저널 기자분이 쓰신 계신데, 오늘은 좀 이 내용 관련돼서 한번 보죠. 그 제목이 보면 전원주택 분양 매매 사기 대응법이라는 내용인데, 저희도 보면 이제 실제 상당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녀분들이 상담이 들어와요. 네, 제가 부모님이 계신데 지방에 땅이 있으시다. 근데 그걸 팔고 싶은데 못 팔아서 안달이다. 네, 그런 내용이 많이 들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알아보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됐다? 다 기획부동산. 다 물렸다. 네, 몇 년째 물리고 있다.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네. 꼰대 씨는 어때요? 근데 이걸 우리가 꼭 그 전원주택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다 요즘은 진짜 소위 기획부동산, 최근에 이제 우리 대구에 사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그 부동산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급하게 찬스다, 기회다, 이거 내일까지,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까지 빨리 결정해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뭔데? 이랬더니 그 아파트가 중도금도 없이 100만 원만 주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2년 뒤 3년 뒤에 전매할 수도 있고, 전매 차익을 또 할 수도 있고,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그런데 지금 100만 원만 있으면 그걸 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한테 전화가, 이거 뭐냐, 이게 좋은 거냐.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 이런 것들, 수도권 아파트나 부동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뭔가 로망이 있다. 왜냐면 부동산, 아파트, 까부 어쩌고 치솟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도권 이야기잖아요. 다른 지역도 물론 있지만 훨씬 상대적으로 이게 빠르단 말이죠. 이게 폭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뭔가 수도권 투자, 이걸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나름대로 로망이 있는 거예요. 로망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뻔하게 들리는 이야기인데,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고 있는 내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솔깃해 보이는 거야. 이게 내한테 진짜 10년 내 찾아오기 힘든 기회인가?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항상 수익이 있으면 리스크가 따라오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매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꼰대 씨 얘기한 것처럼 속이 타는 것도 뭐냐면 수익에만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지. 수익에만. 한 리스크 없이 수익 있는 거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 다 돈 다 벌게? 이게 답답해. 일단은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면 리스크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자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그걸 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보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원주택 분양 사기 많이 들립니다. 많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방 토지 사기, 기획부동산 많이 있어요. 많이. 요즘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원주택 하면 마치 내가
거주할, 주거할, 가서 살 이런 전원주택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요. 요즘 전원주택 분양 사기는 저쪽 전원주택 하나 사두면요. 저게 나중에 돈 돼요. 그래서 팔면 돈 돼. 이런 식의 사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옛날에는 전원주택이 택지 공급도 부족하고 또 전원주택 수요도 적고 해서 진짜 실거주자 위주의 거래가 되고 그 속에서 사기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택지 공급이 워낙 많아지고 소위 말하면 개나 소나 그죠? 그냥 전원주택 단지를 공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파헤치니까 이게 꼭 네가 와서 살지 않더라도 이 지역은 지금 뭐 개발이 되고 뭐 해서 나중에 굉장히 투자 목적으로도 좋을 거야 라는 사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당하시는 분들이 5, 60대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잖아.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달라들 수밖에 그 사기업자들이 많이들 당해요. 요즘 요 같다고 더 관련되는 게 왜 특히 제주도 지역에 많은데 호텔형 그죠? 호텔형 그 무슨 뭐 분양 사기 호텔형 호텔 한 객실 하나를 분양을 받으면 뭐 수익을 뭐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야, 요게 요즘 또 많아요, 그죠? 네,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건 이게 사기 당할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큰 돈이 들어가잖아. 큰 돈이 들어가잖아. 이거 한번 물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져. 물면 안 나죠. 네.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왜냐면 부모님이 당하셨거든. 그 평생 모은 퇴직금이 한 방에 다 날아간 거거든. 물면 안 나죠. 한번 물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 문제까지 좀 이제 전파되는 거.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분양 사고에 자꾸 쏟길까요, 근데? 네. 아무래도 첫째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이야기했지만, 우선 돈이 된다는, 요즘 이제 돈 되는 게 분양 사기가 가장 유혹적인, 나한테 돈이 있는 사람, 여윳돈 있는 사람도 유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이 돈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일단은. 은행이 가장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곳이 예적금인데, 이 예적금이 돈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막말로. 하나도 안 되잖아. 그렇지. 하나도 안 되면 이게 불안 심리가 있는 거야. 이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곳에 두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내보다 더 많이 벌고 있을 건데, 이런 상대적인 불안 심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오래 두다면 뭘 해야 돼, 막상 할 게 없는데 누군가가 탁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서 크게 수익을 얻어줘요. 특히 은행 이자가 지금 얼마인데 최소한 요 정도는 됩니다 이야기하면 그냥 혹해지는 거죠. 혹해지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자주 쓰는 그 가문에서 수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사귈수록 광고를 많이 해. 뭐든지 잘 팔리는 물건들은 광고를 안 하거든. 그렇죠. 안 팔리니까 그렇지. 소리 소문 없이 나가. 그렇지.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광고를 하겠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런 광고가 오히려 더 클수록 사기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럼 신문에 나갔다면 이게 지면 광고가 나가면 공신력 있지 않냐? 그런 것들에서 나간다니까. 그런 것들로. 그 중요한 거는 또 이런 시행사관이 땅이라든지 이런 것 대신에 교통과 전망이 좋은 인근의 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지. 실질적인 A 부지인데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좀 좋아 보이는 B,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전혀 없는 B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옷 보러 갔는데 이 옷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옷은 창고에 있어가지고 없고요. 그 옆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개념인 거지. 하나가 요즘 이제 간혹 뭐 언론에 나오는 그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네. 사이트에는 아주 좋은 차를 그냥 아주 값싸게 딱 올려놓고는 일단 와서 보세요 하고 와서 가면 그 차 조금 전에 나갔어요. 나갔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근데 다른 차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덤태기 씌우라. 그렇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이 한마디가 또 꽂아주지. 당연히 시세보다 저희가 싸게 팔고 이 정도는 원가 수준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토지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지방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 시세가 없죠. 그 시세가 없으니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판단하면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은 쏘가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보면 이런 기획부동산에 공통점이 있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분양한다라는 거지. 즉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주위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개발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개발이 안 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애초 처음부터 자연 녹지라든지 개발 자체가 쉽지 않은, 용도상 쉽지 않은 그런 땅을 분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의 가치인데 뭐냐면 평당 만원 하면 굉장히 싸게 느껴져요. 평당 만원. 평당 만원 하면 그냥 굉장히 싸게 이런 땅이 있나? 이거 나중에는 돈이 되겠지. 왜냐면 평당 만원이니까. 100평이면 100만원, 1000평이면 1000만원인데 1000평을 사두면 뭐 1000만원인데 내 명의만 돼 있으면 나중에 언니가 돈 안 되겠어? 설마 본전 이상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은 그걸 평당 100원에 샀다는 거죠. 평당 100원에 샀다네. 100원에 사가지고 100배를 지금 당신한테 100배를 팔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 돈에 어떤 절대적인 금전의 가치에 현혹되지 말고 상대적인 비교, 그죠? 상대적인 비교. 그럼 이놈은 얼마에 샀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문치 씨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상대적인 비교를 하려면 그 주변의 진짜 실현 가능성 이런 걸 보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 이런 확인하는 방법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사기꾼한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죠. 기본적으로 팩트를 활용한다는 거죠.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팩트를 활용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거 팩트들도 얘네들이 사기를 치겠죠. 허위 문서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신문 광고가 나왔다면 일단은 중요한 건 그 관할 지역 관공서 가가지고 물어봐. 담당 공무원한테 이 지역에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 이게 개발이 되는지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담당 공무원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개발에 대한 신장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괜히 전화 걸어가지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들 민원 전화 받는 게 그분들 일이에요. 일. 네. 안 받으면 그분들이 직무유기인 거지. 그래서 관할 관공서 가서 일 확인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땅이라는 주소가 있죠. 그게 지번인 거죠. 지번. 중요한 거는 주식도 보면은 주식에 대한 재무제표라든지 정보들이 다 나열할 수 있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야.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치면 그에 대한 땅의 성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 땅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거래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토지 이용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돼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시는 통에 대한 지분만 딱 떼보면 정보는 딱 나와요. 예.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전화 안 되면 가봐야지. 예. 그래서 임장활동이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경매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건물권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려면 가봐야 된다는 거지. 대부분 당하신, 특히 지방의 기획부동산을 하신 분들이 당하신 분들이 뭐냐면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그 업자들 말 듣고 지도상 펴놓고 설명을 하니 당할 수밖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획부동산은 한 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땅을 여러 명이 쪼갰어. 예. 그럼 내가 땅에 대한 지분이 있다면 그 땅이 팔릴까? 팔고 싶다면 안 팔리지. 사는 사람은 그 땅을 통째로 살려고 하는데 지분 관계가 쉽게 말하면 여러 명이 엮여 있다 보면 팔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들이요,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지방 사람들한테 이야기할까? 아까 제가 로망이 있다,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 토지 투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로망이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뭉치 씨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하지 못해요. 너무 머니까 그냥 뭐 어디 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뭐 하세요 막 이러면서 뭐 팩스 하나 보내주고 이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확인하는 것에 그칠 개연성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말만 가지고 몇 가지 서류를 보내주는 걸로 꼭 쌓아낼 수 있는 이런 대상자들을 많이 또 찾아다니는 이런 특성도 있다라고. 그리고 진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은 서울 사람들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절대 넣으면 안 줘. 그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서울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저 멀리 지방에까지 친구야 니한테까지 안 주더라 이거지. 그것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다들 이제 뭐 먹고 살 것도 쉽지 않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원인일 거고, 그렇다 하다 보니까 서로를 헐뜯는 지금 이런 피가 낭자하는 싸움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뜯기지 않고 내 자산 지키는 방법은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 뭐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고, 뭐든지 수익이 높다라면 생한김 끼고 보자 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뭐 사실 이제 이런 사기꾼들이 앞으로 계속 기세를 부릴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목돈을 가지고 마땅하게 또 그걸 굴릴 만한 수단이 점점 금융 쪽에서는 또 은퇴하신 분들이 찾기가 힘들다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놀고 있는, 그죠? 불안해하는, 돈을 잃고 있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고 있지 못하다는 조바심,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꼭 좀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가치 분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객관식 피드백을 받고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돈을 내고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컨설팅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만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그 객관적인 비용만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치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좀 객관적인 컨설팅 받으시는 걸 저는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부동산, 전원주택 뭐 등등 그런 분양 사기 대응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좀 특히나 뭐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데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문의할 거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